이야기해 문학 속 이야기들 모두 함께 나눠봐. 구자경 시인의 글, 손이 작가의 목소리, 여기 라디오 속에서 맘껏 느껴봐요.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문학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밤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처 없이 방황하는 시객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희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산, 부천, 시흥 등지에서 활동하는 향토 작가들의 삶과 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불굴의 의지를 딛고 일어선 여류 소설가 안명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안명숙 씨는 네.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셨고 부천의 소명여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하셨나요? 예, 근데 네. 이제 문학으로 전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개간 한국 작가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셨고 그때 그 붉은 흔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써서 거기서 당선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신인문학상 소설 부분 당선하셨고 경기 신인문학상 소설 부분에 당선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작가의 부천지부 소설분과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필을 쫙 들어보니까 부천에서 같이 교수님이랑 오래 계셨던 것으로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사제지간이시더라고요. 사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신우가 아니에요. 사제가. 네,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항상 위트가 넘치십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 구자룡 교수님께서 소명여자고등학교 거기 그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까 소명여고를 졸업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소명여고를 이제 들어갔을 때 부임했을 때 우리 안명숙 선생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1년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문학 소년, 문학 소녀 아닌 사람이 없었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요. 거의 뭐 한 99%는 다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학의 길로 가느냐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셔갖고 항상 일기를 매일매일 써오라고 하셔가지고 일기 검사를 매일 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덕분에 매일 일기를 썼고 진짜 한 365일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고 그랬는데 그 분이 또 2학년 됐는데 또 담임이 되셨어요. 근데 저도 했지만은 왜 일기 검사를 했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일기 검사를 하셔갖고 조금 불편했는데 계속 검사하시니까 일기 쓰는 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2학년 때까지 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제가 일기를 매일 쓰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3학년 때는 그 선생님이 아니셨는데도 일기를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자, 네, 저는 아무튼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 덕분에 일기를 썼는데 우리 안명숙 선생님께서는 구재룡 교수님한테 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네. 저는 결혼을 참 빨리 했어요.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일찍 낳아서 길러놓고 보니까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참 문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뭐 어디 백일장대가 열린다고 해서 갔는데 네. 우연히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그게 예. 몇 학년 때신가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시고 나서. 예. 그래서 정말 그때 만남으로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소설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와. 예, 우리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니셨고 나중에 졸업하시고 나서 백일장에서 만나신 게 기쁜 인연이 더 되셨던 고등학교 거군요.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국어 선생님이셨으니까 네, 국어 이제, 선생님. 예, 네. 이제 뭐 장문 짓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항상 이제 베리굿이라고 항상 써주시고 정말요? 예.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선생님 이제 백일장대에 나와서 보니까 선생님 계셔서 너무 반가웠고 진짜. 예, 이제 그때는 정말 그 문학의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네. 예, 정말 줄기차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 도움으로 책도 내게 되고 예, 그 어려운 소설, 역사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네. 역사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네. 저 잠깐 좀 전에 듣기로 국어 선생님이 왜 영어를 사용하셨나요? 베리굿. 예, 그렇게 그 빨간 펜으로 네. 예, 그게 지금도 참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동기부여가 많이 되셨나 봐요. 예. 칭찬해 주셔서. 예. 네. 교수님 혹시 안명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많은 여학생들 중에 특별히 더 글 재주가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맨 앞에 앉았더라고. 네. 맨 앞에 앉았는데 이제 그때 내가 좀 젊었어요. 네. 젊었는데 나도 쑥스럽고 네. 왜냐하면은 그런 아이들 앞에 많은 아이들 앞에 서봤던 경험이 없었거든. 내가 청년 때셨나요, 이게 그러면? 뭐 내가 신문 기자도 하고 뭐 했지만은 네. 그렇게 여학생들 앞에서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쑥스럽고. 젊은 청년이 많은 여학생들 앞에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부천이 시골이었어요. 네. 근데 아주 순수하고 그 뭐 좀 아이들이 재밌더라고. 그래서 같이 놀았지 뭐. 사춘기 소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같이 놀았는데 국어 그 중에 선생님. 우리 안명숙 씨가 네. 그 문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네. 국어 시간만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그렇게 깊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나중에 그 백일장에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나오리라고는 결혼하면은 거의 다 그렇죠. 끝나는데. 결혼하면 그래서 부천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가웠죠. 예. 엄청 반가우셨겠네요, 진짜. 선생님을 사회에서 이렇게 백일장에서 만난다는 건 진짜 되게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뜻깊고 지금은 그 선생님하고 아마 같이 늙어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또 시나 수필 이런 게 아니고 또 소설이고 더군다나 또 역사 소설을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작정을 하고 내가 역사 소설을 써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연히 강화 놀러 갔다가 그
그 연산군 유배지라는 그 표지석을 보고 뭔가 그 가슴에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그냥 잔잔하게 그냥 편지식으로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거 소설로 썼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네. 그때부터는 작정을 하고 썼습니다. 그럼 그때 처음부터 소설을 완성해 놓으신 게 아니고 예. 대략의 글을 써놓으신 거를 예. 교수님께 보여드리셨던 거군요. 예, 예. 네, 역시 선생님을 잘 만나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교수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복사골 문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네, 있는데 교수님이 만드셨다는 그러면요. 거죠? 네, 40년 됐는데 네, 40년 엄청납니다. 거기 나와서 공부를 이제 우리 암영수 씨가 했어요. 100일장 이후에 하신 건가요? 100일장에 당선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제가 가르쳤는데 네. 하나 둘 낙엽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 안명수 씨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강화도에 가면은 연산에 유배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길래 그럼 한번 써봐라 했는데 자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글을 쓰려면 머리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국의 헌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제가 모아서 갖다 줬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자료를 진짜 왜냐하면은, 대단하시네. 왜냐하면은 자료 싸움이거든요. 역사 소설은. 네. 아니 연산군이 한두 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안명숙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연산군을 써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잘 따라 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예. 안명숙 선생님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100일장을 개최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또 이렇게 연산군에 대해서 메모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이 소설을 써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다가 자료까지 찾아서 다 갖다가 주시고 구자령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 책을 구입해다 주시는데 네. 그 웬만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으로 끝을 내겠다. 와. 그렇게 생각하고 연산군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이 전국에 어디든지 다 돌아다녔어요. 와. 발로 뛰고 자료 수집하고 또 이제 연산군을 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의 작품을 다 읽어보면서 이거를 좀 색다르게 써야 되겠다. 비슷한 유행의 책이 또 나온다면 독자들이 얼마나 식상하고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 감각으로 좀 새롭게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선생님이 책에 그 목차를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 목차에 이제 한 편씩 단편이라서 한 편씩 제목이 나와 있는데 되게 마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우리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읽어봐 드리면 일단 겨울에 핀 꽃, 그리고 바람에게도 길은 있다, 그리고 궁의 노래, 또 오래된 길, 붉은 흔적,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가 책의 제목이죠. 예. 네, 저는 사실 그 한 편 한 편씩 제목을 보면서 너무나 제목에서 벌써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생각할 때 연산군은 폭군인데 너무 아름다운 제목들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아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아, 그것도 선생님께서 구자룡 교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코치해 주신 건가요? 글쎄, 뭐 코치라고 그러면 코치인데 그러면 재미없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재미가 남들이 없죠. 안 하는 얘기를 써라. 네.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부터 벌써 독특한. 네, 저는 솔직히 제목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목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너무 한참 동안 생각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우리 안명숙 씨가 본인은 좀 그렇게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잘 못 느끼겠는데. 예.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기고 그거를 이기고 이 역사 소설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명이 아주 많지요. 그러셨군요. 다른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건데. 네, 저 아까 들어오실 때 뵙고 있는데 전혀 못 느꼈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어떤 장애인지 알아도 괜찮을까요? 어릴 때 네. 그 첫돌 지나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뭐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가 좀 불편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장을 다 이제 답사를 하는데 지금 사실 어려움은 많았죠. 진짜 맞아요. 그러셨겠네요. 예, 소아마비가 그 예로 이제 그 연산군을 나왔을 때 이제 그 뭐야 그 제사라고 그래. 그 소격전이라고 그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뭐 이거라 거길 찾는데 청와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이제 붙잡아가나 보다. 그랬는데 어디를 찾느냐고. 네. 그래서 소격서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친절하게 알려줘서 찾은 적이 있어요. 잡혀가시지 않으셨군요. 네, 그 현장 답사할 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셨겠네요. 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전혀 못 느꼈지만 그래도 네. 소아마비를 알고 계셨으니까 불편하시죠 많이. 사실 건강한 분들도 어디를 답사 가거나 자료를 찾으러 돌아다니기는 사실 굉장히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료와 정보를 찾으러 다니시고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만의 독특한 연산군 이야기를 이렇게 쓰게 되셔서 우리 구자룡 교수님께서 더 감회가 깊으시다고. 저도 저런 선생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여학해서 30년 있었는데 네. 되게 오래 계셨네요. 이런저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네. 제일 이쁜 정말요? 제자가 문학하는. 그러셨겠죠. 선생님이 문학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요. 네. 제 이쁜 제자 중에 또 저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모든 그 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너무나 좋은 훌륭한 작품을 또 만들어내신 제자니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네, 그래요. 네. 선생님 그거 혹시 아세요? 제가 구자룡 교수님이 6.25 때 잃어버린 큰딸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딸이 너무 많아. 네. 우리 지금 독자님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구자룡 교수님이 제가 6.25 때 잃어버린 큰딸이라고 너무 하는 짓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단 음악을 하나 좀 듣고 가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클래식을 더 좋아하신다고. 네,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 소나타 봄 그거 들어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특별히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제가 클래식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는데도 사실 이 클래식은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열려야 되나요? 예. 근데 그 클래식의 길을 열어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의 이 정겹게 대화하는 듯한 네. 이 곡이 네. 이 곡을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떤 클래식을 다 갖다 줘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봄 소나타를 그래서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네. 바이올린 소나타 제5번 봄. 예, 예. 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그 연주 소리가 정말 막 봄이 생동하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봄 하면 저도 막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아무튼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혹시 이 음악하고 뭐 연산군하고의 관계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네. 언제나 다 잘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써질 때는 저는 음악을 참 많이 듣는데 네. 그 중에도 이 잔잔하기 때문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착상을 떠올린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연상을 쓰면서 내내 많이 안 써질 때 많이 들었던 음악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보통은 그림을 보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는 잔잔한 동화책을 보거나 이런데 선생님은 이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네, 네. 5번을 들으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난해 이게 출간한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 이게 지금 그 연산군 관련된 소설인데 예. 특별히 분류를 하자면 역사적인 인물과 정치적인 맥락 이게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데 참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행히 제가 네.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이 조금 차별화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뭐 이런 걸 딱딱 분류해 놓고 들여다보면서 어느 것을 찝어야 될까 하는 그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돼줘서 예, 이거는 단연 그 역사 소설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네.
그 주변에 연산군을 이제 보필하던 뭐 강혼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예, 같이 그 어우러지게 해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 소설 하면 뭐 사실에 기반을 둬서 쓰는 게 그 맞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쓴다 그러면 뻔히 다 아는 얘기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그 간혹 이제 그 허구를 약간씩 이제 도입을 하는데 뭐 이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 이 책 제목처럼 여기에서 보면 그 연산군 비가 이제 왕비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정말 그 장록수와에 있었던 얘기들 뭐 이런 게 뭐 나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이거를 나름대로 재미있게 써보자고 아마 이 부분에서 그 좀 많이 들어갔다고는 볼 수 있어요. 허구가 예. 허구가 많이 들어갔다고. 예, 허구가 거기에서는 예, 뭐 말타기 놀이를 했다던가, 예, 뭐 또 그냥 그 연산군 묘를 찾아갔다던가, 예,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발로 뛰면서 느꼈던 것들, 그것들이 약간씩 들어갔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오래된 길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진주까지 내려갔어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진주까지 갔다 온 얘기를 뭐 기행문처럼 그렇게 쓰기에는 그 역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강원인이라는 물론 강원의 묘를 찾아갔기는 했지만 거기에 그 할머니를 등장시켜서 할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이것도 그러면 할머니는 실존의 인물이 아닌데 실존의 인물은 인물이지만 예, 그럼. 실존의 인물이지만 말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기로 소설 같은 거는 사실 작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독자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장희빈 관련된 드라마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항상 장희빈 드라마가 장희빈이 악역으로만 나왔었는데 그때 그 배우 김태희 씨가 장희빈 역을 맡고 했을 때 그 장희빈은 굉장히 착해 보이고 장희빈이 뭔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장희빈에 대한 색다른 또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연산군 드라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은 폭군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연산군을 폭군이 아닌 다른 걸로 조명한 작품은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책은 제가 훅 봤는데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네. 일본들이 많이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도 왜곡을 시켜가지고 우리 조선 민족들한테 나쁜 임금이라고 주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네. 그거를 작가들이 좀 잘 받아쳐가지고 좀 다른 면으로 우리 안명숙 씨처럼 좋은 면으로 소설화했으면 좋은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흥청망청이 뭐다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안명숙 씨가 쓴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의 연산군 이야기가 네. 좀 마음에 닿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쓰면서 비화도 있을 거라고 많이. 그러시겠죠? 그거 한번 좀 어떤 게 있는가 네. 한번 얘기 좀 들어보.
예, 이 연산군을 이제 쓰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엄마를 일찍 잃어서 엄마 없이 이제 네. 어린 시절부터 자랐는데 연산군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엄마가 그 사사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없이 자라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이 쓴 뭐 그 박종아 금사매피를 봐도 그 확연하게 그 부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간의 고뇌, 그 어머니 없는 그 정신 세계, 그 황폐함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그 조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심정, 내가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또 내가 엄마를 그 정말 사무치게 그리울 때 그 심정을 이 작품에다 많이 녹여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런 비화들이라던가 뭐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면 뭐 천차 그렇게 뭐 차별한 것 뭐 비슷하게 뭐 무화사라든가 갑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끼워 넣으면서 비슷비슷하게 써서 나도 사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똑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다른 각도로 그 조명을 하고자 그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이제 그 댓글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차별화된 작품이어서 좀 색다르다는 그 댓글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네. 예, 그거는 아마 제가 차별화되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제 환경적인 요인이 그 연산군의 그 어머니 없는 그 황폐한 그 정신 세계를 같이 공유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안명숙 씨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대한 한은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엄마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 엄마에 대한 그리움,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리움이 쌓여서 연산군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는가. 네. 여기 머리글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연속곡을 듣는데 그 어렴풋이 듣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연산군의 어머니의 이야기였더라. 이제 그런 그 머리글이 이제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왜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다 이제 했는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결혼. 그것도 네.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럴 수 건데 있죠. 어떻게 어떠세요? 예. 저는 사실 이 연산군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누구든지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 엄마가 없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그 정신세계의 황폐함이라든가 마음의 불안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내지는 뭐 증오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연산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어떤 영화는 보면 뭐 그 어머니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 많은 여자들을 그 흥청이나 네. 뭐 궁으로 끌어들였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가장 흔한 얘기죠 그게. 그런데 정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 의사가 연산군의 정신세계를 그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산군의 그 아픈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작품하고는 그 확연하게 다른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그 어머니라는 존재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젊었을 때는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연산군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강줄기가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가다 보면 어디에 가면은 그 강물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연산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네. 생각을 뭐 한번 해봤어요. 예. 저도 오늘 이제 선생님을 초대하면서 연산군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연산군이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사사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게 얼마나 컸었는지 그 부분은 뭐 사실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죠.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거나 연산군처럼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비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산군이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갔다 와서 성종이 너가 산책을 갔다 와서 무엇을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산책을 나가서 봤더니 암송아지와 엄마 어미소와 아기 송아지가 같이 걸어가는데 어미소가 음메 울으니까 옆에서 아기 송아지도 음메 따라 울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연산군이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선생님이 또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심전심 네 마음이 많이 통하셨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연산군이 그 아버지 성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증오심, 분노심이 깊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를 죽인 장본인이 성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연산군을 너무 끌어안고 있으면은 네. 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연산군을 마치고 나니까 종종 그 이제 다음 작품 준비하는 게 뭐 있냐고 물어오는 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지 않아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부천이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늙다 보니까 그래 내 고향 부천 그중에 여월리 거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월리요? 예 근데 거기가 그 우리 그 천주교 박해 때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박해를 하니까 몰래 숨어 들어온 것이 여월리의 전마을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옹기를 이제 구워서 내다 팔고 예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피란을 나오셔서 인천항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여기 여월리에 있는 전마을인 거예요. 전마을. 예, 마을 이름이 예. 전마을이에요? 이제 옹기를 굽는 마을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살더라도 꼭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써야 되겠다 하고서 요즘에 그 작품 준비를 많이 하고 이미 들어가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쓰고 계신가요? 예, 예. 지금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가 23년도에 발표한 소설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금 24년도 7월인데 새 소설을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엄청 발빠르게 벌써부터 움직이시는군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지금은 부천시가 네, 소사구, 네, 원미구 5종구로 나눠져 있어요. 네. 세 군데 나눠 세계구로. 있는데 그 산
뭐 개월 뭐 어쩌고 이거를 다 터가지고 전부 다 쭉쭉 뻗는 큰 길로 만들어놔서 옛날이면은 산 넘어 이렇게 가가지고 한 2시간 걸어갈 때를 지금은 단 2분 만에 샥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월리, 전말 이게 전부 다 옛날에 김포군이었었어요. 아, 점마을이 아니고 점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을 줄여서 말. 예, 예. 마을을 줄여서 점말. 예. 네, 사실 여월리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예쁜 이름인 것 같은데 아까 점말 그랬을 때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여월리는 이제 뭐야 달빛이 흐르는 뭐 동네 너무 뭐 이런 예쁘네요. 거거든요. 그랬는데 옛날에 전부 다 막혔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막혔는데 막혔으니까 사람들이 숨어 살았죠. 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복원해서 옛날로 아마 돌아가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소설을 쓰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본 거예요. 예. 네, 그냥 개인적으로 여월리라는 이름이 너무 예쁘고 아까 점말보다는 아까 그 옹기 얘기를 하시니까 예. 확 정감이 오는 너무 벌써부터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는 하네요. 뭐 많이 들어가셨나요 지금? 많이는 못 들어가고 이제 단편 정도 분량의 원고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런데 꼭 그 이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또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정착하셨던 곳이고 네. 또 우리 엄마도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마을을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막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갔는데 이제 거기 동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살던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땅바닥에 붙었어 집이. 아, 그 집터가 아직 있나요? 지금 이제 다 헐렸죠. 이제 헐려서 아직. 근데 이제 이렇게 헐리기 전에 네. 이제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네. 정말 그냥 땅바닥에 닿을 듯한 집. 네. 지금 생각하면 한번 들어가 볼 걸. 네. 예, 그런 향수. 그러면 그때 가셨을 때 그 집이 있기는 있었던 예, 거네요. 예, 어머, 있었어요. 아이, 그럼 들어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예,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고 엄마의 흔적이 남아 있고 우리 천주교 역사가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거기서 숨어 들어온 그러한 숨결들을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네. 예. 벌써 저는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 손희 선생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서울이죠. 서울이요. 그렇죠. 네. 저도 서울이거든요. 네. 이제 뭐 원적은 경기도 여주인데 네.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그러니까요. 이제 부천이 지금 뭐 90만 인구에서 20만이 줄었어요. 그게 지금 70만이래요. 그러니까 70만이라도 과연 자기 고향 사람이 몇 프로인가?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안명수 씨를 내가 좀 높이 사는 이유가 고향에서 살면서 고향에서 활동하고 네. 누가 뭐 서울 안 가고 싶고 어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잊혀진 고향의 역사를 소설로 만든다는 거는 네. 굉장히 나는 연산군보다 더 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굉장히 않을까 뜻깊은 일이 됐었죠. 라고 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향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향토 아까 제가 네, 얘기한 향토 작가. 또 지역 작가 그런데 고향 사람은 다른 데로 가고 네.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신도시 찾아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향토 작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네. 여월리 이야기 너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산군에 버금가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가슴 깊은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교수님이 잠깐 그 연산군을 너무 끌어안고 있지 말라 그래서 바로 끊었는데 아직 연산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
누구였지? 흥청. 그렇죠. 네. 흥청 이야기를 하면 그 연산군이 많은 여자를 두고 있었지만 네. 그 이제 월함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월함에 대해서 이 그 소설을 쓰시면서 특별히 어떤 생각이 좀 더 월함에게 가셨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월함에 대한 특별한 생각? 네, 월함회가 그 제 마음에 와서 닿던 것은 연산군이 네, 그 이제 월함회가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엄마 목소리 흉내도 잘 내고 네. 그리고 연산군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서 그러니까요. 그 연산 아마 최고의 높은 그 기생으로서는 그 이제 지책을 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나라 기생들이 이 사회에 이런 그 어느 만큼 그 작용을 했나 그거를 그 보기 위해서 정말 제가 그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월함회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기생들도 있는데 네. 그 월함회를 집중적으로 죽고 났는데도 무당을 불러서 그 자기 연산군 자체 자기가 월함회가 돼가지고 같이 무당하고 춤을 추고 욕심 같아서는 비파도 좀 직접 비파 연주를 잘했어요. 연산군이요. 아니요, 그 월함회가.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연주해보고 싶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악기 같은 거는 내가 안 다뤄봤기 때문에 리얼하게 쓸 수 없었다는 점. 아, 네. 그리고 그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얼마만큼 그 이제 그 기생들이 이 정치사에 어떤 그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쓰고 싶어서 네. 이제 찾은 게 이제 월함회를 집중적으로 제가 네. 아마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실록을 엄청 많이 뭐 여원, 여완 아마 그걸 쓰면서 실록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월함회를 연산군이 그렇게 깊이 사랑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되나. 월함회가 그 연산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냥 병이 있어서 갑자기 죽게 됐대요. 그래서 연산군이 너무 월함회를 사랑해서 월함회가 죽고 나서 시를 지어서 읽었대요. 그거 혹시 안명숙 선생님은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월함회가 자기가 연산군이 너무 슬퍼서 이제 그 시를 애도시를 지었는데 자기가 써놓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승들이 있는 강원을 시켜서 너 좀 이거 좀 써봐라. 시켜서 쓴 건가요? 내가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아, 근데 이 강원이라는 사람이 네. 얼마나 글을 아름답게 짓는지 내가 그 실록 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아, 네. 정말 뛰어난 문장가이고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그렇게 좋은 벼슬을 내주고 그렇게 옆에 그러네요. 듣지 않았을까요? 네. 예,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 한 시대를 살다간 그거를 조명하는데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산군도 이렇게 시를 지어서 또 읊었구나 하는 게 되게 저는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월함의 애도시를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문학과 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 또 시 한 편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한번 낭송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연산군이 읊은 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 남자 목소리인 교수님이 낭송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난 눈이 나쁘다. 교수님이 눈이 나쁘시지만 제가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큰 글씨로 확대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위로 이렇게 밀면서 읽어보세요. 교수님 목소리가 연산군 목소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거기부터예요, 교수님. 읽어주세요. 지극한 슬픔에 눈물 그치지 않고 깊은 비통으로 잠 못 이루누나
어지러운 마음에 애끓는 듯하니 어제 깨어나면 어찌 살아가려나. 이게 전부예요? 네. 아, 네, 거기까지 네. 어찌 살아가려나. 네. 어찌 살긴 어떻게 살아? 사실. 저는 이 짧은 시지만 이게 그럼 강훈이 손봐준 시인 건가요? 네, 그 아, 실록에 정말요? 올라와 있는 건 네. 강원이 이제 아, 다시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연산군이 지으신 줄 알고 네 어쨌든 연산군이 짓고 이제 손을 봐줬겠죠. 아, 그런데 사실 이제 내가 연산군을 쓰면서 알았던 건데 네. 뭐 연산군이 폭군이니 뭐 이런 말들이 참 무수하게 많이 달라붙는데 네. 참 시를 역대 우리나라 그 조선의 왕 중에서 시를 가장 잘 짓는 시인이었어요. 오 정말요? 예, 이분이 정치가가 아니고 시인으로 살다 갔으면 정말 그 더 훌륭했을 텐데 네. 이제 정치에 휘말려서 그렇죠.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옆에 벼슬을 얻으려고 막 하는 그 사람들도 따라붙고 하는데 정말 시인으로 살다 갔으면 정말 멋지신 분이었어요. 네. 네. 사실 이게 뭐 강훈이 좀 손을 봐줬든 어쨌든 간에 예. 사실 절절한 그 아픔이 느껴지기는 해요. 어찌 살아가려나. 뭐 지금 전해 내려오는 게 88편의 시가 전해 네. 내려오는데 네. 정말 아, 잘 지어요. 그래요? 예. 혹시 예. 기억에 남는 시 있으시면 한 수. 지금 당장은 뭐 봄비가 내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보고 그 네. 지은 시라던가 네. 이제 암송은 못 하는데 네. 정말 그 감수성이 뛰어나고 아 그렇군요. 예, 그러신 분입니다. 네. 예.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아픔이 어느 정도 오다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선생님도 그 연산군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연산군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선생님의 인생길에서 가지고 왔던 어머니가 일찍 네. 돌아가신 그 아픔이 여기서 이제 연산군으로 이렇게 승화된 것처럼 사실 연산군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나 좋은 인자한 그런 임금일 수 있고 좋은 시를 많이 쓰는 아름다운 시인일 수 있었는데 그 연산군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배경들이 연산군을 폭군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이 사실은. 세상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좀 역사는 안타깝죠. 승자의 기록이라고 네. 그 실록을 쓴 사람들 자체가 그 반정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또 실록을 썼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지. 그렇죠. 그 승자의 연산군한테 유리하게는 기록이니까. 안 썼겠죠. 맞아요. 예. 이 소설 한 권을 내고 그 이후에 작가의 변화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뭐 어디 성당에서 강론까지 했다면요. 예. 뭐 우리 신부님께서 네. 이 책을 내고 나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독자들한테 그 사인회도 가졌고 네. 예. 신부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네요. 예. 근데 성당에서요. 네. 그 제대라고 그래요. 네. 그 제대.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 강론 아, 네. 하는 사람은 신부 외에는 음.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성당에 안 다녀봐서 잘 몰라요. 신부들이 다른 사람 안 시켜. 네. 근데 선생님이 거기 올라가셨다는 올라가서 거예요? 그걸 했단 말이지. 오. 그러니까 첫째 그 신부님이 대단한 의식이 높으신 분이고 네. 또 작가를 알아본 것이 말하자면 그래서 난 어느 신부님이신가요? 이제 있는데 어느 성당 신부님? 그 어떤 분이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네. 슈퍼에 가거나 어디 가면 아주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이제 그랬대요. 네네. 어느 날 이 양반이 책을 한 권 소설책을 내 가지고 사장을 주었대. 네. 그 다음부터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이제 그만큼 그 문학하는 뭐 시 쓰거나 작가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위치에 많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명수 선생님도 그렇게 네. 많이 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 2023년에 발표한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가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시집이 첫 번째 소설 작품집이신가요?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작가 부천지부에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네. 소설 동인으로. 예. 아마 이 동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역사 소설을 쓰느라고 그 고뇌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 대한 책임, 네. 예, 그거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자리에 대한 책임이라 하시면 자리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시네요. 회장님? 그렇죠. 예, 회장님이셨군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진짜 꽃다운 나이에 17살에 만나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곁에 안 계셨다면 네. 이 진짜. 작품은 소설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부러워요. 믿고 있어요. 아니 난 15살 만난 저기 제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만 잔뜩 키워놓으시고 6.25 때 잃어버린 딸을 언제 키우시려나요? 네. 아무튼 너무 부럽고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어느새 시간이 훌쩍 예. 지나가서요. 특별히 24년도에 꼭 하시고 싶은 뭐 일이라든지 올해도 이제 벌써 그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기왕에 내가 이 전마을 내 고향 여기다 이제 손을 댔는데 정말 그 무지개 땅에 떨어지다와 못지않은 정말 혼이 살아서 숨쉬는 네. 그런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와. 바람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혼이 살아서 숨쉬는. 오, 박수 진짜. 맞아요. 네. 저는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목 하나하나에서 이미 네.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혼이 살아서 숨쉬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소설 이름은요. 네. 부지개 하늘로 올라가다. 승천하는 건가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올려야 돼요. 네. 그때는 구자룡 교수님의 용이랑 같이 승천하시는 건가요? 네.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쨌든 제자분이시니까 안명숙 선생님께 뭐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당부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제자는 제자지만 이제 성인이 네. 이제 됐는데 본인이 이제 뭐 알아서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80 먹은 엄마가 60 먹은 자식 보고 길 가다가 다치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그래도 살아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살자 이제 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선생님으로서 안명숙 선생님을 제자로서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들리네요. 저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희가 오늘 많은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24년도에 쓰시게 될 소설도 반드시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소설로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번에는 구자룡 교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음악이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비발디의 네. 여름. 네. 아까 안명숙 선생님은 봄을 들으셨고 우리 구자룡 선생님은 여름을 들어보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여름 편을 들으면서 안명숙 선생님과도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